오늘 오전 10시 교육위원회에서는 리박스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그에 앞서 리박스쿨의 실체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건을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바로 이 문건들인데요. 그간 밝혀진 대선 댓글 공작과 늘봄 학교를 매개로 한 공교육 침투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이 내부 문건들을 통해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리박스쿨의 더 놀라운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박스쿨은 지난 수년간 극우 세력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초등학생부터 20대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조직 대상으로 삼았고 국가 예산까지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한 대표적인 증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박스쿨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이 행사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극우 세력 양성입니다. 제공해드린 리박스쿨 내부 문건을 보시면 2020년 5월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강연에서는 애국시민 중 시민활동가 선발 NGO 20개 창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1년생 이하 청장년을 우선 선발한다라며 포섭 대상, 그러니까 타겟층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싱크탱크, 정부, 법원, 노조, 기업, 대학, 유명 인사 등 각 분야에서 소위 진보적 섹터에 대항하는 우파 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법연구회 대항으로 자유법연구회 육성,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자유근로자협회 육성, 싱크탱크 여시제에 대항하는 자유싱크탱크 재단 육성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유명 연예인과 셀럽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우파 셀럽을 양성해야 한다는 계획도 강연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문건에는 전향 또는 제거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는 12.3 내란 당시 야당 의원들을 수거 대상으로 삼았던 노상원 수첩을 떠오르게 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 마찬가지로 리박스쿨도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진영을 적으로 몰며 제거 대상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극우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윤석열 내란과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박스쿨은 공교육에는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그릇된 역사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사법적 심판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평가가 끝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그 주범인 전두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내부 문건을 통해서 23년 1월 20일, 27일, 2월 3일 세 차례 TF 회의를 한 것을 확인했고, TF의 목적은 전두환 대통령 명예회복을 통한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 5.18 및 김대중 실체 바로 알리기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 알리기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정부가 운동권 주사파 간첩 폭로할 때 동시에 전두환 알리기 운동 전개가 필요하다는 이들의 목표입니다. 정부가 간첩 사건을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기밀 사항일 텐데, 리박스쿨이 국정원과 긴밀하게 정보 교류 및 사전 교감이라도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손효숙과 함께 TF 회의에 참석한 리박스쿨 최모 교육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지원을 받은 관변단체의 회계 담당자 등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전두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반 인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공교육은 물론 어느 공적 영역에도 발을 붙여서는 절대 안 되는 위험한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직후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장학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장학회의 장학금 사용 계획이 정리된 내부 문건도 확보해 확인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지원 금액은 최소 월 20만 원에서 최대 월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며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문건에는 장학생들의 활동 분야로 네이버 감시, 민노총 감시, 언론 감시, 전교조 감시, 이슈 집회 지원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장학금인데 전업과 겸업으로 구분돼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본업을 하면서 감시 업무를 하면 겸업, 본업 없이 감시 업무에 전념하면 전업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손유숙 대표의 장학사업의 실체는 장학사업이 아니라 국정원이 민간인을 포섭해 금전을 제공하며 정보 파악을 지시한 프락치 사업과 같은 극우 프락치 양성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 리박스쿨 이 내부 문건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리박스쿨은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를 자처하며 극우적 역사관을 공교육 안에 이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예산에도 손을 뻗치려 여러 방안을 모색한 흔적이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각 분야에서 극우를 양성하고 침투시켜 대한민국을 접수하려는 목표를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인사들이 뻗어나갔습니다. 잠시 뒤에 열리는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오늘 공개한 이 내부 문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 등을 통해서 리박스쿨의 실체와 검은 음모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